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귀가 좀 간지럽고 좀 날씨 좀 뜨거운데 어제까지 온갖 좋은 정보들이 넘쳐 흘렀죠. 자, 여러분들도 내심 오늘을 너무 기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기대가 큰 만큼 또 나름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실망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실망이라는 건 크게 기대를 하면 실망도 당연히 크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나름의 펀다멘탈이 무너졌다. 그러면 더더욱 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와중에 어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폭락 수준으로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도 흔들어 놨죠. 자, 언제나 주가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려서, 흔히 말하는 물렸다고 얘기를 하죠. 9층 그리고 8층, 보통주는 9층이고 그리고 우선주는 8층이죠. 9층대 8층대에서 물려서 지금까지 쭉 조정 아닌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나름 실망도 많았고, 그리고 배당금 역시 시원하게 결정이 됐다면 나름 위안도 삼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투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삼성에서는 초일류 인재들이 모여서 열심히 돈을 모아 벌어다 줍니다. 자, 이제 투자한 지 여러 수십 년이 된 건 아니죠. 물론 저 역시도 투자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투자를 했다는 말은 그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벌고 얼만큼 이익을 창출을 함에 따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배당금 증권가에서도 연 20조, 물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의 정기 배당금이죠. 이 배당금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예측까지 내놓고, 물론 저도 앞에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주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빅사이클, 그리고 파운드리, 호재가 늘릴 만큼 늘렸는데 과연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뚜껑을 까보면 또 다른 게 또 나오죠. 근데 거기에 따르는 가장 확실한 게 물론 코로나입니다. 이 대내외 불확실성,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이 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에서는 우리 개미 투자자,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특별 배당이라는 파격적인 배당금까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특별 배당금 나름 위안은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특별 배당금 역시 삼성전자가 열심히 3년 동안 영업을 펼쳐서 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한테 환원을 해주는 거죠. 물론 특별 배당금 규모를 3년 동안 나누면 물론 우리는 한 주당 2,000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그만큼 특별 배당 의미도 깊습니다. 그리고 내심 제가 여러분한테, 저도 좀 약간 실망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배당금이 거의 동결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물론 하향은 아니지만 일부 약간 한 2천억 정도 상향을 했다고 하는데, 크게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나름 생각해 보면. 자, 하지만 좀 약간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021년 올해부터 2023년까지 물론 캐시프로죠. 이 FCF는 50% 내에서 지난 3년간 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3년 동안의 총 매출액에서 잉여현금 흐름, 이걸 충분히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우리들한테 환원을 해주는 건데, 올해부터는 매년 연간 잉여현금 자체를 실적도 공유하고 재원 규모도 명확히 하겠답니다. 물론 의미 있는 규모의 잔여 재원이 생긴다면 이 중 일부를 조기 환원하겠다. 그 말은 즉슨
1년에 한 번씩 의미 있는 규모의 잔여 재원이 생긴다면 우리들한테 특별 배당으로 정기 배당금 이후에 계속해서 연년마다 주겠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규모의 잔여 재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물론 반도체 픽사이클과 뭐 파운드리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예상치 못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아마 일부 이익을 우리들한테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년 동안 삼성전자가 비록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일단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전망이 불확실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메모리와 지금 파운드리는 업황은 상당히 개선될 거다, 이런 게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물론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 외국인 기관 엄청 팔아제끼죠. 물론 지금도 계속 팔아왔습니다. 중간에 한번 사고 또 팔고, 오늘 역시도 지난번 수준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파는 수준은 비슷합니다. 자, 매도 물량 한없이 끝도 없이 계속 던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다시 되면 또 외국인과 기관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작년에 그걸 겪었습니다. 한없이 횡보를 하다 어느 시점에서 다시 차가 나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급하시고, 그리고 당장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삼성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 그 하나만 바라보고 제가 너무 어그로를 끈다, 너무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론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모든 구독자분들은 개개인은 생각하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틀리다는 건 아니죠. 물론 생각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 어느 개인의 기대 수준은 50%라 생각하면 어느 분은 100%일 수도 있고 한 150%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 수준의 기준에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이라도 과장되고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싫어서 나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채널의 본 취지가 장기 투자입니다. 그 기업을 믿고 그 기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전망을 하고 성장 가치를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 투자를 하다 보면 과거에 13년, 14년, 15년 몇 년 동안 횡보만 계속 거쳤을 때 물론 그때는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있었죠. 마음에 불이 속에 불이 나서 못 견디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하지만 최근에 엄청난 주가 상승만 바라보고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조정은 상당히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제가 뭐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죠. 저도 폭락을 겪었고 그리고 상승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못해도 저는 적어도 10년을 바라보고 아니면 20년 제 노후에 그때까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까, 그걸 바라보고 저는 투자를 한 투자자입니다. 단기 일회성으로 6개월, 3개월 그러한 이익만 보고 들어왔다면 절대 투자를 안 했겠죠. 단타, 매매, 테마, 급등주 그것만 찾으면 되겠죠. 물론 삼성전자는 급등주, 테마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삼성전자 안에서도 단기 매매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삼성전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답을 하는 겁니다. 자, 3년. 왜 3년을 잡아놨을까? 물론 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도 3년, 올해도 3년, 3년을 잡아놨지만 일단 이 3년 안에는 뭐가 어떻게 바뀔지 하루 앞도 솔직히 우리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이 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영업 방향은, 그 내부적인 영업 비밀, 내부적인 진행 단계는 우리들한테 얘기는 안 해주죠. 항상 언론 기사, 외부 업계를 통해서 아니면 증권가 통해서 우리가 그 대충 어느 정도의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증권가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외국인 기관들한테만 내부 정보를 흘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정보력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자기네들은 포트폴리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뭐 비교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기관과 외국인에 이길 수밖에 없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털어낸다고 우리가 마음 아파할 이유는 없죠.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이 받쳐준다면 주가는 기다리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시작은 횡보. 이제 횡보해보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3, 4년 동안 횡보 기간도 거쳤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실적이 안 됐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적 2019년 대비 상당한 실적입니다. 이거 역시.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작년보다 더 오르죠. 그리고 내년은 더 밝은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실적에 따라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물론 거칩니다. 16년, 17년, 18년 최고 정점까지 이랬을 때 그 과거 빅사이클 때도 하루 일봉을 보면 여러분 매우 지저분하게 횡보도 거치고 11선, 21선, 하물며 60일선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그래프를 세부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1년의 그래프만 보면 그냥 쭉 우상향처럼 아주 순탄한 길을 걷고 우상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너무나도 힘든 나날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는 결과물은 반드시 달콤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차고 올랐습니다. 자, 우리 역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이번에 실적 발표 결코 우리한테 나쁜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상 배당금 많이 주면 좋죠. 하지만 그 배당금이 M&A나 시설 투자 쪽으로 더 들어가고 더 미래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삼성전자가 되는 게 내심 우리는 더 바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 배당금 좀 실망감은 좀 감춰놓고 일단은 삼성전자 향후 M&A와 그리고 시설 투자, 향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미래 청사진이 과연 오늘 그 발표 때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시각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 때 삼성전자 과연 4분기 컨퍼런스 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투자 방향이나 M&A, 향후 그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나름 얘기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뭐든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이유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역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는 게 가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타가 아니고 투자자입니다. 자, 투기는 아니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투자자의 마인드로 바라보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